잊혀진 편지. 가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70세의 박영자는 오래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1년 혼자 사는 시골집은 그녀에게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서랍 깊은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가 손에 잡혔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천천히 뚜껑을 열자 누렇게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나타났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자신과 군복을 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희미했지만 그의 눈빛만은 선명했습니다. 영자는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그곳에는 흐릿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언젠가 꼭 찾으러 갈게, 준호.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안개 속처럼 흐릿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누군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박영자 할머니 계세요? 영자는 사진을 황급히 서랍에 넣고 문을 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는 그는 자신을 민석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저는 도시에서 온 봉사단원입니다. 이 마을 어르신들을 돕기 위해 왔어요. 민석은 그날부터 영자의 집 근처를 자주 지나다녔습니다. 장을 받아주기도 하고 고장난 문짝을 고쳐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치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는 듯한, 무언가를 찾고 있는 듯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석은 영자의 집 마당에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그는 낡은 우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맞는 것 같은데. 영자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다시 그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준호라는 이름, 그리고 그 희미한 얼굴. 왜 그녀는 이 사진을 평생 간직했던 걸까요? 왜 이제야 이 사진이 그녀 앞에 나타난 걸까요?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영자에게 차 한 잔을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예전에 서울에서 사셨나요? 영자는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민석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조사를 좀 했거든요. 할머니께서 전쟁 직후 서울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셨다고요. 영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과거였습니다. 심지어 돌아가신 남편에게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았던 그 시절의 기억이었습니다. 민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 병원에서 태어났어요. 1953년 전쟁이 끝나던 해예요. 영자의 손에서 찻잔이 떨렸습니다. 민석은 영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제 친어머니를 아시나요? 영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석은 품에서 낡은 출생 증명서를 꺼냈습니다. 저는 평생 제 뿌리를 찾아왔어요. 양부모님은 저를 사랑으로 키워주셨지만 언제나 제 안에는 빈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영자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벽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편지 묶음을 꺼냈습니다. 50년도 더 된 편지들이었습니다.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편지는 준호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영자에게. 나는 곧 전선으로 떠난다. 하지만 꼭 살아서 돌아올 것이다. 우리 아이를 꼭 부탁한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만 지켜달라. 영자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아이가 지금 자신 앞에 서 있는 민석일까요? 아니면 이것은 단지 우연일까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 편지에는 더 절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미안하다. 나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을 것 같다. 부디 그 아이가 행복하게 자라기를 바란다. 영자는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시절, 너무나 어렵고 두려웠던 그 시절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민석의 숙소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도 잠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나면서 민석과 영자는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석은 매일 영자의 집에 들러 말벗이 되어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둘의 관계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청년 참 효자네. 자식처럼 잘 모시더라. 마을 슈퍼주인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영자도 조금씩 민석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을 우체부 김씨가 영자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그는 묵직한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우체국 창고를 정리하다가 발견했는데 할머니 이름으로 된 반송 편지들이에요. 50년도 더 됐어요.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영자가 보낸 편지였고 받는 사람은 이준호였습니다. 주소 불명, 수취인 없음, 이사 등의 이유로 모두 반송된 편지들이었습니다. 영자는 편지들을 하나하나 펼쳐보았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준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어요. 준호 씨, 아이가 오늘 처음 걸음마를 했어요. 준호 씨, 아이가 학교에 입학했어요. 마지막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 씨, 아이는 이제 다 컸어요. 좋은 가정에 입양 보냈어요. 부디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바로 그때 민석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흩어진 편지들을 보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뭐예요? 영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석은 편지들을 하나씩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 편지에 나오는 아이가. 그는 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인가요? 영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민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이준호가 제 아버지란 말인가요? 그리고 할머니는? 영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석은 주저앉았습니다. 그는 평생 찾아 헤맨 진실이 지금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상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앉아라. 내가 모든 걸 말해줄게. 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전쟁 중이었어. 나는 21살의 간호사였지. 병원에는 매일 부상병들이 실려왔어. 그 중에 준호라는 군인이 있었지. 그는 심하게 다쳐서 2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어. 하지만 전쟁터에서의 사랑은 너무나 짧았지. 민석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영자는 계속했습니다. 준호가 다시 전선으로 떠나기 전날 그가 내게 부탁을 했어. 자기에게 아이가 하나 있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갈 곳이 없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만 돌봐달라고. 나는 그 아이를 맡았지. 영자는 민석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민석아. 민석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는 누구였나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 다만 아이 어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만 했지. 그리고 준호도 전쟁터에서 돌아오지 못했어. 영자는 오열했습니다. 나는 너를 키웠어. 5년 동안. 하지만 나 혼자서는 너를 계속 돌볼 수 없었어. 그래서 민석은 영자를 껴안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신 거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민석은 말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을 찾은 기분이에요. 할머니가 제 어머니나 다름없어요. 그날 밤 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민석이 돌아간 후 그녀는 다시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출생증명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의 이름 김민석. 생년월일 1953년 4월 12일. 그리고 어머니 이름 란에는 박영자. 영자는 서류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였구나. 그때의 나는 너무 어려서 그 아이를 지킬 수 없었어. 다음 날 아침 민석은 영자에게 할 말이 있어 그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대문 앞에는 구급차가 서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석은 급히 달려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마을 이장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영자 할머니가 새벽에 돌아가셨어요. 편안히 가셨대요.
민석은 영자의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영자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마치 잠든 것처럼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편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민석은 조심스럽게 그 편지를 펼쳤습니다. 그것은 준호가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야, 나도 알아. 그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 너의 아이야. 하지만 괜찮아. 내가 대신 그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내가 너무 어리고 무서워서 진실을 말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만약 내가 돌아오지 못한다면 부디 그 아이에게 언젠가 진실을 말해줘. 내가 얼마나 용감한 사람이었는지를. 민석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친어머니였고 준호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민석은 영자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다 알아요. 당신은 끝까지 저를 지켰어요. 당신이 제 진짜 어머니예요. 장례를 치르는 날 민석은 영자의 유품을 정리했습니다. 그때 오래된 편지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영자가 50년 전 민석에게 보냈지만 전달되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민석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석아, 내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지도 몰라. 하지만 알아줘. 나는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야. 내가 언제 나를 찾아오든 나는 기다리고 있을게. 민석은 영자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찾아왔어요. 늦었지만 찾아왔어요. 바람이 불어왔고 나뭇잎들이 춤을 추었습니다. 민석은 그 바람 속에서 영자의 따뜻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집에 온 기분이에요, 어머니. 하늘에서는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왔고 민석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이제 빈자리가 없었습니다. 잊혀진 편지는 마침내 전달되었고 50년의 기다림은 끝이 났습니다.